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충북대 의대 김원식입니다. 이 보건하고 의료 분야는 충북이 사실 여러 가지 보건의료 지표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영환 지사가 이제 과거에 치과 의사도 하셨고 보건의료인의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대 공약 중에서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복지를 든든하게라는 그런 큰 제목 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은 이제 복지 관련이고 뒷부분에 의료 관련인데 이 번호는 100대 공약의 일련 번호로 매긴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74번 의료비 후불제부터 이제 여기 목록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거기 취약계층, 독거노인 취약계층 안전 확인이라든가 AI 로봇 돌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제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의료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첩되는 면도 있지만 거기에 정리를 했고요. 이 중에서 4가지 정도만 좀 중요한 거, 신규 사업 같은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후불제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요를 보면 65세 이상의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이제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고 300만 원까지 최대한. 지원 실적이 24년 1월에 5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보셨을 거고 언론 보도도 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뭐 그렇게 부정적인 면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고 이 전국적으로 충북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의료관리학 전공 교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의료관리학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후불제는 그런데 아까 앞에 나온 여론조사의 부정평가의 이유에도 이제 첫 번째로 뭐 현금성 공약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수요자가 얼마나 절실한가에 따라서 현금성 공약도 충분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점점 더 앞으로 확대될 아마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사회적 ESG 예산, 그러니까 ESG는 이제 환경, S는 사회고 G는 가버넌스, 그런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금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공공의료 재정 지원이라든가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단지 의료 비용만 지원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형태의 건강 생활 실천을 할 경우에 지원액이나 상환 조건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시킨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자신의 건강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수혜자들이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예를 들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체중 지표가 향상이 되면은 상환액 감면이나 면제 등의 이제 우대를 해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북 권역재활병원 지정 운영인데 지금 이것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주민공청회와 연구 용역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6개인가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충청권에는 대전에 지금 현재 국립권역재활병원이 있고 우리 지역에도 재활병원을 추가하려는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의료기관의 설립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재활의료 전문 의료인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활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병원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존 이제 큰 병원에는 재활의료가 있으니까요. 재활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별도의 권역 재활병원 설립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는 책임 의료기관에 일정 비용 지원하면서 연계 협력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의 재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내세우기 좋고 생색나는 그런 사업일 수는 있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요를 보면은 이제 사업비 4,080억인데 충북대병원이 75%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500병상 규모, 지금 현재 충북대병원이 850병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병원이고 29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북대병원 자부담 재원 마련 진안, 거기 진안이 그대로 옮겨온 거거든요. 그때 공약 평가 보고서인가 거기에서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교육부 지원 50%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충주 지역에 있는 충주 의료원이 지금 병상 확보하고 좀 더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분원의 인력 확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게 해결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도 문제는 의료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잘 가지 않는 그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단순히 이제 숫자를 확 늘린다고 해서 제대로 해결이 될지 굉장히 의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하고 건국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지역으로 자꾸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라서 시민단체도 많이 반발하고 거기에 이제 보건의료 노조도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국대병원하고 충주의료원이 더 활성화되고 현대화되고 확충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 아닐까. 불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지금 충북대병원에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될 텐데 요즘에도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하루에 3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앙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충북대병원이 이런 거를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충주의료원하고 요즘에는 디지털 커넥티드 하스피탈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연계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물론 별도의 기관이지만 한 기관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신설 건립 예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충주 지역의 의료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평가와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인재 활용 및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인데 이게 개요 및 실적은 사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번 의료 대란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증원 목표 95명, 현재 95명인데 이제
184명으로,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184명이었습니다. 충북대가 49명이었고 이거를 한 100명 정도로 늘린다는 걸 목표로 했고 그랬는데 이제 실적에 제가 그 물음표를 넣은 것은 이게 뭐 과연 이 도의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난리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300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북대가 200명이 되고 건국대 글로컬 캠 100명이 되고 그런데 충북이 거기 평가 및 지원해 보면 충북대의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그 50명 정원을 최소한 80명, 많게는 100명 정도로 증원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전국에 2,000명을 늘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는 그 대학의 현재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200명으로 통일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가장 그 많은 규모의 증원이 일어나는 대학이 바로 충북대입니다. 다른 대학은 다 100명이 넘은 거의 다 넘은 상태인데 우리는 50명에서 200명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잘 알 수 있는 건데 물리적으로 그 인력 면에서나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 총장께도 자세히 말씀드렸고 도에도 와서 누누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행히 그 도 총장은 이제 우리 국립대 총장 회의에서 이게 좀 무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 금년만큼은 절반만 늘리자. 그래서 이제 125명으로 결정됐는데 그거 200명이나 125명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지금 역량으로 볼 때는. 그래서 120명으로 해서 그나마 살짝 교육 붕괴 위기를 피할 수는 있게 됐는데 지금 26년부터 다시 200명 입학을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도저히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아까 과연 의대 정원을 늘림으로써 이런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낙수 의사라는 좀 자조적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의협에서 이제 처음 쓴 말입니다. 사실은 낙수 효과를 빗대서 쓴 말인데 이런 어떤 그 의사들을 필요한 그 전공이나 그런 지역에 정교하게 잘 유도하는 정책은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증원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머리 싸움해서 뭐 확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밀려서 그 어디인가에 가서 일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상정하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라는 게 그 배출된 의사를 어떻게든 필요한 필수 의료나 지방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우선인데 지금은 그런 정책은 거의 없고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도 없는 정부거든요. 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증원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경쟁에 의해서 마치 세면대에다가 물을 쏟아부어가지고 더 많이 물을 쏟아부으면은 그 세면대 밑이 열려 있어도 물이 막 쌓이듯이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좀 하책 중에 하책을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해결 기미도 안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뭐 공약 달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국가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약 전반에 대한 제언인데 이 건강은 단지 의료 분야뿐 아니라 복지와 환경, 건강 습관, 의료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야만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는 관련된 타부서, 주로 이제 복지 분야에 많이 있겠죠. 그런 분야들이 사업과 통합되어 조정되고 연계될 때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서 그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게 설립됐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중앙에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이번 공약 완료된 공약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걸 설립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대로 이렇게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굉장한 논란을 겪고 있고 대폭적인 예산 감축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어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공약들은 상당히 분절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여기 복지 분야의 다른 공약이나 서비스들 중에도 보건의료 분야와 잘 연계하면은 더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연계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돌봄 확대라든가 충북형 돌봄 주택 공급이라든가 초고령 사회 파크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 이제 운동하면서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각 돌봄 주택으로 보건의료 이제 방문 서비스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의료와 복지를 제대로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이미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관련 분야에 대한 조정 권한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보건의료와 복지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 시설에 대한 내용하고 같이요.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